이 용어들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에 따른 순서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구과학에서. 우리가 그 기후할 때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외웠었어?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질 때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있었는데 누가 먼저 움직였어? 왼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먼저 움직였어. 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북반구 중위도에 속해 있으니까 편서풍이 부는 지역이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는 지역에 속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가지고 외워줘야 내가 틀리지 않고 할 수 있고, 요 연안 용승과 칠강은 요 한 줄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89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도 용승이야. 어찌됐건 기본은 알고 있어야지. 북반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고 남반구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의 왼쪽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적도는 어때? 한가운데잖아. 근데 적도에서도 바람이 부네. 그쵸? 무슨 바람이 불죠? 북동 무역풍이 불고 남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잖아. 적도에서도.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이니까 물이 일로 갈 거야. 남반구에서는 왼쪽이니까 물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갈 거야. 그러면 한가운데에 있는 물이 양쪽으로 퍼져 나가는 거네. 그쵸? 그럼 가운데 딱 정확히 적도에는 물이 없어지는 거잖아. 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용승이 돼야지. 그래서 적도에서는 무조건 용승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적도 용승이야.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한번 쭉 봅시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서 북반부 서해안에서 용승이 일어나죠. 아프리카 서해안,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도 서해안에서 용승이 일어나고 적도에서 용승이 일어나고 페루 연안에서도 용승이 일어나네요. 용승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주로 벌어진다 그랬어요? 찬물이 올라오는 거잖아. 찬물이 올라오면 기후가 서늘하겠어? 뜨겁겠어? 서늘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도 알면 더 이해하기가 더 쉽고요. 자, 용승의 영향과 칠강의 영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승이라는 건 심해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산소가 풍부하거든요. 심해에 있는 물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양염류가 풍부해. 그러니까 물고기들, 플랑크톤들이 먹을 먹이들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생선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페루하고 세네갈이거든요. 페루에서는 우리나라에 뭘 수출하냐면 오징어, 가문어라고 하는 거, 대왕 오징어를 수출해. 걔네 그거 안 먹어. 우리나라가 다 수입해. 그걸로 뭐 하냐면 니네 먹는 짬뽕이라든지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 오징어 있죠? 그 솔방울. 그 오징어 아니야. 대왕 오징어. 오징어보다 조금 맛이 없는데 싸. 근데 큰일 났어. 페루 사람들은 그거 기겁을 했었는데 요즘 페루 사람들이 이거 한국 사람들 왜 자꾸 수입하지? 이 쓰레기를? 먹어보기 시작했대. 맛있네. 그래갖고 실제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 아프리카 서해안 거기 뭐가 있냐면 세네갈 있습니다. 세네갈에서 우리나라로 전량 수출하는 생선이 하나 있는데 세네갈 사람들은 안 먹는 갈치. 우리나라에 전량 수입합니다. 갈치. 세네갈 사람들도 만약에 갈치가 맛있다라는 걸 알게 돼버리면 갈치값도 상승할 거예요. 안 먹었으면 좋겠네. 또 뭐 있냐면 그 북해, 그러니까 영국 북쪽의 그 북극과 가까운 그 지역, 영국과 노르웨이 그 사이의 바다에서 엄청 많이 잡히는 게 골뱅이거든요. 전량 우리나라에 수출했었는데 한류의 영향으로 영국 사람들도 골뱅이 맛있는 걸 알아버렸어. 먹기 시작했어. 골뱅이가 엄청 비싸졌어요. 요즘. 한 캔에 예전에 한 6,000원, 7,000원이면 샀는데 그저께 마트 갔더니 한 캔에 12,000원이야. 사 먹는 게 더 싸. 골뱅이 사서 내가 요리해 먹는 거보다 엄청 비싸졌어요. 골뱅이. 좀 그런 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맛있는 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소문을 좀 내야 되겠어. 바퀴벌레가 맛있다고. 한국에서 엄청 먹는다. 먹지 않을까? 뭐 농담이고 그거는. 자, 용승의 영향,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고 영양염료가 풍부해져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대기가 냉각되니까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거기 밑줄 칩니다.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그것도 밑줄 쳐주세요. 침강의 영향. 침강은 바닷물이 가라앉는 거죠. 침강은 표층에 있는 용존산소가 심층으로 이동하니까 해양생물한테 필요한 산소가 공급된다. 표층에 당연히 용존산소가 많겠죠. 광합성을 많이 할 테니까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모이니까 표층의 수온은 상승하겠지. 여기 한번 생각해봐. 지금 바다 쪽에 그 따뜻한 물이 자꾸 해안 쪽으로 모인단 말이야. 그럼 해안이 어떻게 되겠어? 따뜻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내려가니까 수온 약층이 깊어지는 거고, 극지역에 있는 해수가 침강해서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하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용승과 침강이 활발해지면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효과도 생긴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바닷물이 산성화가 돼서 탄산칼슘을 이루고 있는 생물들이 녹아, 껍질이 산성이 되면. 왜 콜라에다가 이빨 넣어놓으면 이빨이 녹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잘 발달을 하지 못해서 갑각류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테지만 약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린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탐구자료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났을 때 표층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동해안 쪽은 낮고 연안에서 먼 바다로 갈수록 대부분 높아지고 있네요. 용승이 일어나니까. 용승이라는 건 심해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동해안은 차야지, 물이. 멀리 가면 뜨거워지는 거고. 플랑크톤 농도, 당연히 동해안 쪽은 높겠지.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고. 왜냐면 심해에 있는 용승이 일어나니까, 심해에 있는 물이 올라오니까 영양염류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랑크톤들이 잘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동해안이 우리가 뭐라 그래? 황금어장이라고 부르잖아. 이런 영향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수온,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는 구역이기도 하잖아, 동해안은. 그래서 동해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어장으로 형성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89쪽 오른쪽에 보면 저기압과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 북반부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저기압만 보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기압이라는 거는 보세요. 공기가 상승하는 거잖아.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는 거잖아. 저기압 중심이라고 하면 바람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불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물은 어떻게 간다고? 북반부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바람 부는 방향에. 그럼 어떻게 되고 있어? 가운데 있는 물이 바깥으로 다 퍼지고 있지. 가운데 저기압 중심에는 물이 없어지네요.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 용승이 일어나겠지. 용승이 일어나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그래서 그 얘기했을 거야. 내가 악기상 할 때. 태풍이 진입을 했는데 만조하고 겹치면 해안가가 침수가 된다고. 왜?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기압이니까 용승까지 일어나는 거야. 물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태라고. 근데 용승이 만조가 겹치면 더 높게 올라가니까 해안가에 침수가 일어나겠죠. 고기압은 반대겠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어지니까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가운데로 자꾸 모이잖아, 물이. 그러니까 고기압일 때는 침강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학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를 할 텐데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엘니뇨와 라니냐를 했었는데, 엘니뇨와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어느 바람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냐면 이 무역풍,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의 영향을 주고받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엘니뇨가 주로 시작되는 시기가 크리스마스 즈음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엘니뇨는 뭐라 그랬죠? 남자아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이름을 따온 거다. 예수가 엘니뇨가 아니라 엘니뇨는 남자아이라는 뜻이다.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람이 어때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엘니뇨는 바람이 약해져서 혹은 강해져서 약해져서. 그러면 이걸 하려면 평상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 평상시에 무역풍이 분단 말이야. 무역풍이 부니까 적도 지역의 따뜻한 물이 일반적으로 어디로?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따뜻한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이동을 하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두 군데만 보자라 그랬죠. 동남아와 페루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자고. 페루에서 어떤 산업이 일어나고 어떤 기후를 가지게 되는지. 동남아 날씨가 어떻게 돼요? 기온이 평상시에 높겠죠? 왜? 따뜻한 물이 오니까. 원래 적도지방인데다가 따뜻한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기온이 높아. 그리고 해안가다 보니까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많아지니까 비의 양도 많고. 맞죠? 그래서 논농사를 주로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페루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평상시에 기온이 낮아. 그래서 구름이 덜 만들어지니까 비도 덜 오겠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해요? 밭농사를 짓습니다. 옥수수, 감자, 고추 이런 거 다 남미에서 유래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기온이 낮아 용승이 많이 일어나니까 황금어장, 어업 생산량이 높아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논농사로 많이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어획량이 좋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평상시였어.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람이 약해집니다. 바람이 약해지면 어떤 상황이 돼요? 엘니뇨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약해지면 엘니뇨가 되겠죠. 엘니뇨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남아시아 기온이 좀 낮아지겠지. 그러면 구름의 양이 줄어들고 비의 양도 줄어드니까 가뭄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어때? 기온이 평소보다 올라갈 거야. 구름의 양도 많아지고 갑자기 안 내리던 비가 내리겠네요. 그러면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날 수 있겠지. 엘니뇨 시기에는 바람이 약해지니까. 바람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표층 수온의 이동도 약해진다라는 뜻이니까. 표층에 있는 물이 약해져. 그래서 바람이 약해진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는 뭐야?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흘러가는 해류가 약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엘니뇨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반대 상황은 뭐라고 그랬죠? 라니냐라고 그랬죠? 바람이 너무 세졌어. 그래서 라니냐가 됐어. 라니냐는 해수의 이동이 강해진 상황이에요. 동남아시아는 원래 따뜻했는데 기온이 어떻게 돼?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 구름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비가 더 많이 오니까 홍수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페루는 어떻게 돼요? 라니냐가 일어나면 기온이 평소에도 낮았는데 더 낮아지겠지? 그럼 구름이 더 적어지고 비는 거의 안 오겠죠? 그러면 원래도 서늘했었는데, 그쵸? 더 서늘해지니까 농작물이 냉해를 입겠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엘니뇨하고 라니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삼냐? 평상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준을 삼고 이거 대비해서 엘니뇨일 때는 노란색, 라니냐일 때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면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해류가 약해진다라고 했는데 해류가 약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지는 상황이야. 바람이 약해진다라고 썼는데 정확히는 무역풍이 약해진 상황이죠.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진 거고. 이 기준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보니까 엘니뇨하고 라니냐일 때 수온의 연직 분포가 있습니다. 자, 연직은 뭐죠?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 보는 법 한번 알려줄게요. W라고 나와 있고 E라고 나와 있죠. 142는 이거 지금 경도 표시한 거거든요. 동경 140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142 위에다가 동남아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140W에다는 남미라고 적어 놓으세요. 페루라고 적어놔 그냥 차라리 페루. 서경 140도야. 그러면 얘네 기준이 어디예요? 런던이 기준인데 런던. 런던에서 동쪽으로 140도 왔다라는 뜻이야. 동남아는. 그리고 페루가 140W라는 얘기는 런던에서 서쪽으로 와가지고 140도 왔다는 뜻이고, 동경서경은 런던 기준입니다. 런던에 있는 그린치 천문대라는 데가 있는데 런던 인근에 거기가 기준이야. 왜 거기가 기준이냐면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런 기준을 직접 정한 나라가 영국이라서 그래. 영국에서 나온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얼마 안 되는 좋은 곳 중에. 어떤 게 엘니뇨인지 어떤 게 라니냐인지 우리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구분하냐면 빨간색이 수온이 높은 건데 빨간색이 어디에 치우쳐 있어? 142에 치우쳐 있잖아. 오른쪽에는 색깔이 흐리잖아. 그쵸? 근데 라니냐 때는 어때요? 더 심하잖아. 그게 빨간색은 왼쪽에만 있고 오른쪽은 파란색이 덮고 있네. 온도가 낮은 수온이잖아. 그쵸? 파란색은. 그러니까 용승이 심해졌다라는 뜻이지. 라니냐 때는 적당하게 누런 빛깔 정도, 주황색 빛깔은 있었었는데 엘니뇨는 약해진 거니까. 근데 라니냐는 반대로 너무 많이 가가지고 왼쪽 시뻘겋고 오른쪽 시퍼렇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거 엘니뇨 라니냐는 우리 통합과학 할 때도 했던 거란 말이야.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시점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남방진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남방진동. 남방진동이라는 것까지 우리 할 건데 남방진동이 뭔지 한번 봅시다. 수년에 걸쳐서 열대 태평양의 동서 지역의 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이래. 진동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흔들린다라는 뜻이고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라는 뜻인데 이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전 지구적인 대기의 흐름이 있었지. 적도를 중심으로
30도, 60도, 30도, 60도 이렇게 나눠보면 적도에서는 기본적인 상승이 일어나서 가다가 여기서 하강이 일어나고 북쪽에서 오던 게 여기서 살짝 상승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죠? 기억나죠? 세 덩어리로 나누는 거. 네.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 순환. 그렇죠? 요렇게도 진동을 하는데 요렇게도 대기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서도 이런 순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람의 흐름. 바람은 왜 부는 건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한쪽이 특별하게 더 뜨거워지면 상승작용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줄어드니까 공기가 많은 쪽에서 없는 쪽으로 바람이 불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난방 진동도 사실은 이 기압의 변화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엘니뇨 라니냐처럼 이 수온의 이동, 그 따뜻한 물의 이동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적도를 기준으로 바다가 무역풍으로 인해서, 무역풍은 계속 부는 바람인 거잖아. 동남아시아 쪽은 바다가 따뜻해지고 남미 쪽은 차가운 바다가 만들어지니까 동남아 쪽에서는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비가 많이 내리고 구름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반대쪽 남미 쪽은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맑은 하늘이고 차가운 바다가 만들어지겠죠. 이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밑줄 칠게요. 워커 순환 동그라미 쳐주시고, 열대 태평양에서 형성되는 동서방향의 거대한 대기 순환.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커 순환에 나와 있는 건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 서태평양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쪽 태평양이니까 동남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다 써놓으세요.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위에다가. 동태평양은 태평양 기준이니까 동태평양은 남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동태평양에는 남미를 써주시고요. 쪽은 안 돼요. 뭐가요? 쪽 남미가 동태평양이고 동남아시아니까 서태평양이지. 서태평양에다가 동남아 적은 거 같아. 서태평양이 동남. 이게 태평양이잖아. 태평양의 서쪽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동남아. 근데 좀 연안이랑 헷갈리나요? 그래서 연안 그걸 해준 거야. 연안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대륙의 연안과 서안은 그 태평 바다 기준하고는 다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야. 자,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에 동남아가 있고 여기에 남미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태평양이죠. 가운데가. 이 대륙에 여기는 뭐라고 불러? 동해안이잖아. 동해안이야. 여기는 이 대륙의 서해안이고. 근데 태평양 기준으로는 여기가 뭐야? 동태평양이야. 여기는 서태평양이야. 대륙하고는 당연히 반대가 돼야지. 태평양을 기준으로 하면.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저기 저쪽에 있는 건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떤 거요? 저도 지금 저기 동태평양이라서 노란 색깔. 아, 이걸 잘못 쓴 거지. 미리미리 얘기해야지.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 잘못 쓴 거지. 뭔가 이상하면 오류가 있거나 내 인식에 오류가 생긴 거지. 잘못 쓴 거야. 바람 부는 거를 쓰다가 보니까 잘못 쓴 거야. 저희가 동태평양이고요. 서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서태평양에다가 동남아시아 적어주시고 동태평양에다가 남미라고 적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동태평양에는 차가운 바다가 형성이 되고 서태평양에는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우리가 방금 이 엘니뇨 라니냐 때 배웠던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런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러다가 변화가 생길 때 있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평상시에는 이런 상황인데
남방 진동과 기후 변화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네. 엘니뇨가 되니까 평상시보다 따뜻해져 버리네.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따뜻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현상이 생겨요. 얘네들은 평상시보다 추워. 그러니까 구름이 없어져. 기온이 떨어지니까 구름이 없어지고 가뭄이 들어. 그렇죠? 전엔 안 그랬잖아. 시소처럼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었는데 요렇게 바뀐 거잖아. 지금 엘니뇨가 되면서. 그렇죠? 라니냐가 되니까 어떻게 돼? 다시 확 심해진 거지. 평소에는 약간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라니냐는 어때? 더 심해진 거지. 여기가 더 저기압이 돼버린 거야. 어디가? 서태평양이. 그러니까 비가 훨씬 많이 내려. 원래도 많이 내리는데 비가 더 많이 내리니까 어떻게 돼? 홍수가 나겠지. 여기는 어때? 원래도 서늘했는데 더 추워지니까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 그래서 시소라고 표현을 한 거야. 진동이라고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남방 진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한쪽이 상승 기류가 생기면 한쪽은 하강 기류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어디를 기준으로? 태평양을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이.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는 훨씬 더 비가 많이 내리겠죠. 동남아 지역에는. 어디? 서태평양에. 그래서 홍수가 발생하는 거고, 동태평양은 가뭄이 들고 냉해 피해를 입는 거고요. 이거는 이해가 됐죠? 그냥 단순하게 남방 진동을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생각하면서 해보면 돼요. 평상시에는 여기가 저기압이야. 기온이 높아. 이런 식이지. 평상시에는 요 정도. 기온이에요, 내 손이. 여기가 기온이 높아. 그러면 기압으로 하면 이런 식이 되겠지. 기압 기준으로 하면 동태평양이 기압이 높고 서태평양은 기압이 낮았어. 근데 엘니뇨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가 올라가 버렸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라니냐는 더 심하게 벌어진 게 라니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고 공부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엔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엔소는 뭐냐면 약자를 무어로 붙여놓은 거야. 엘니뇨와 남방 진동. 엘니뇨하고 남방 소던 진동이 뭐지? 오실리스? 아무튼 그 약자를 모아서 엔소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냥 엘니뇨 남방 진동의 약자예요. 엘니뇨와 라니뇨가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 기준을 한번 보세요. 표충 수온의 편차인데 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쭉 보면서 위로 빨간색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뭐야? 표충 수온의 편차가 크면 엘니뇨고 표충 수온의 편차가 마이너스면 라니냐거든. 어디가 기준인지 한번 봐야 돼. 어디가 기준인지. 뭐에서 뭘 뺐는지가 기준인지를 알아줘야 돼. 어디가 따뜻할수록 라니냐겠어? 여기가 더 따뜻할수록. 원래 따뜻한 데가 더 따뜻할수록 라니냐인 거야. 그래서 엔소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라니냐, 1 이상이면 엘니뇨. 그냥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엔소 기준으로 양수면 엘니뇨, 음수면 라니냐. 이렇게 외워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탐구 자료창이 나오고요.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하고 라니냐 시기의 평상시와 수온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야. 기준이 뭐라고요? 평상시하고의 차이냐? 평상시하고의 차이. 볼 수 있겠죠? 어딘지. 근데 기준이 어디서 엘니뇨 라니냐의 엔소는 어디서 측정하는 거야? 동태평양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동태평양에서 여기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양수란 얘기는 따뜻한 물이 덜 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바다가 따뜻한 거고
평상시보다 더 춥다는 얘기는 따뜻한 물이 더 많이 흘러갔으니까 여기가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잘 알아야 된다고. 엔소의 기준은 어디야? 동태평양이야.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엘니뇨, 마이너스가 되면 라니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탐구 자료창을 한번 봤더니 동태평양의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보니까 플러스 값이네. 지금은 빨간색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엘니뇨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니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네. 동태평양이.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라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밑에 엘니뇨 라니냐고 써있긴 하지만 그거 써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보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서 기후까지도 지금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바닷물에 이런 수온 분포가 표시가 되면 동태평양 기준으로 보는 거야. 동태평양이 플러스야. 그러면 엘니뇨네. 그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엘니뇨일 때는 이쪽 칠레 쪽이 어떤 기상현상을 띠고 있는지, 동남아는 어떤 기상을 띠고 있는지 보니까 여기가 커렇게 나왔어.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색깔이 안 나올 테니까 숫자로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나왔네. 마이너스면 라니냐라 그랬잖아. 라니냐일 때 이쪽 칠레 쪽이 어떤 그런 기후를 띠고 있는지, 동남아시아 지역은 어떤 기후,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기후와 엘니뇨 라니냐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남방 진동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엔소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애초에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동남아시아하고 저런 남미 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가? 그럴 거면 우리가 안 배우겠지. 배울 이유가 없잖아. 얘네한테만 영향을 미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엘니뇨는 주로 언제 시작된다라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무슨 계절이야? 크리스마스니까 겨울이야. 그럼 겨울에 엘니뇨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위에. 엘니뇨라는 건 바람이 약해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비가 좀 덜 오는 거라 그랬잖아. 동남아시아에. 그러면 건조해지겠지. 그럼 우리도 건조해지겠지 당연히. 그리고 바람의 순환이 약해졌다라는 얘기는 따뜻한 해류가 우리나라로도 덜 올라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이런 변화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상기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상기후가 생기는 거야. 단순히 적도 부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기온이 생긴다는 거죠. 라니냐 당연히 더 그러겠죠. 더 뜨겁지 지금. 바람이 더 많이 오니까 습도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습도가 어마어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태풍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지. 라니냐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추워지고 밑에만 다 쏠리니까.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는 단순히 적도 부분의 지역의 기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기후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 해양 환경도 변하고 기압 분포가 변하니까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 같은 이상 기후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 지구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질병도 생기고 농산물의 이런 수산물의 생산량도 변하고. 내가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엘니뇨가 일어나면 비가 덜 오잖아. 동남아에 특히 수마트라 지역에 비가 덜 오거든.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마트라 슈트리모 원두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커피요? 그 원두 값이 엄청 올라. 엘니뇨만 되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야. 콜롬비아 쪽에 있는 원두 생산량도 안 좋아져. 거긴 또 비가 쓸데없이 많이 와서. 그래서 엘니뇨가 되면 커피나무가 생장을 제대로 못해서 원두값이 상승을 합니다. 이게 왜 고온이에요? 엘니뇨 때 따뜻한 거는 동태평양에 몰려 있는데. 그거는 동태평양보다 좀 위쪽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도상으로 한번 봐봐. 고온 단습한, 적도 지방은 고온 단습한 거고 건조에 주목을 하고 고온이라고 잡혀 있는 거는
거기는 원래 고온이긴 하지. 평소에도 열대지방이잖아. 습도에 주목해서 보라고. 엔소에서는 엘니뇨일 때 라니냐일 때. 적도인데 당연히 거기가 뭐 한랭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원래 따뜻한 데잖아 거기는. 우리나라에도 엘니뇨가 되면 평년 겨울은 따뜻하대 평소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순히 뭐 모든 흐름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는 딱히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 기본적으로 엔소가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후를 가져오게 한다. 이런 식으로만 외워주고,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그때 한번 슬쩍 외워주시면 돼요. 자, 94페이지 보니까 엔소를 더 자세하게 엔소만 따로 뽑아놨네요. 왜 그래? 이게 중요하니까. 이 구름의 모양하고 연직 수온 분포를 보고 이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구름은 어디에 주로 있어야 돼? 서태평양에 주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동태평양에 구름이 있다. 그러면 엘니뇨인 거야. 근데 여기에만 구름이 있다. 그러면 평상시가 아니라 엘니뇨냐 라니냐라고 물어봤으면 여기 구름만 여기에만 있으면 이건 라니냐가 되는 거고. 연직 수온 분포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엘니뇨 때는 여기가 따뜻한 물이 좀 있는 거고 라니냐 때는 아예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이 표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퀘스천 1번 한번 해봅시다. 같이 볼게요. 이거는 그냥. 표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열대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 기준이 있잖아. 거기다 밑줄 치세요. 관측값 빼기 평년값. 요런 문제 이렇게 문장으로 나누면 너희가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면, 이거 내가 쓰던 방식인데 평상시 기온을 내 마음대로 그냥 설정을 해주는 거야. 평상시 동태평양을 그냥 25도라고 그냥 써줘. 이거 내 마음대로. 엘니뇨가 됐어. 따뜻한 물이 덜 가니까 이거보다 어떻게 되겠어? 엘니뇨 때하고 라니뇨 때하고 생각해요. 엘니뇨는 이거보다 높아지겠지. 27, 2도만 높아졌다고 해봅시다. 라니냐 때는 따뜻한 물이 많이 빠지니까 23이 되겠지. 그쵸? 근데 어디서 어디를 뺀다고?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대. 이게 평년값이야. 이게 관측된 거고. 이거에서 이걸 뺐어. 플러스가 나오면 엘니뇨인 거잖아. 마이너스가 나오면 라니냐고.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빼면, 그치? 엔소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야.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평년값에서 관측값을 빼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엔소랑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플러스면 엘니뇨고 마이너스면 라니냐가 아니야. 그건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뺐을 때 엔소의 기준은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야. 선생님이 어렵게 되려면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평년값에서 관측값을 뺀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라. 알겠죠? 그럼 엘니뇨는 서태평양은 마이너스, 동태평양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서태평양은 고기압, 동태평양은 저기압.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이 플러스, 저기압, 원래도 저기압이고, 동태평양은 마이너스, 고기압, 원래도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기압골로 보면 평상시에는 이런 상황이에요. 서태평양 저기압, 동태평양 고기압. 평상시가 이래. 라니냐는 이게 더 심해진 거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평상시가 이랬는데 엘니뇨 때는 이렇게 뒤집힌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엔소의 기준이 뭔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선생님이 무단으로 기준을 바꿔버려도 헷갈리지 않고. 실제로 이거 바꿔서 문제 내면 애들이 자기가 외우고 있는 거하고 틀리니까 문제 잘못했다고 문제 제기 되게 많이 해. 자기가 제대로 공부 안 한 걸 생각 안 하고. 자, 그러면 개념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6페이지에 있는 대표 자료 분석 1번 연안 용승이네요.
가와 나는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 대륙의 동해안을 나타낸 거고요. 다와라는 각각 바람이 일정한 바람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이 부는 어느 시기를 나타낸 거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와 나 해안을 따라서 남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나는 해요. 자, 이거 풀 때 내가 뭘 써놓으라 그랬죠? 그치, 북서 남침. 그 사자성어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랬어요. 북서 남침, 북반구, 서해안, 남풍이 불면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얘는 둘 다 지금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동해안을 보고 있네요.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북반구고요. 얘는 남반구야. 여기가 대륙이야. 자, 둘 다 무슨 바람이 분대요? 해안을 따라 남풍이 분대. 남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해수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90도.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로 간다라고 했는데, 북반구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오른쪽으로 물이 밀려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용승이 일어나야 될 거고, 얘는 자꾸 해안가로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침강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요거에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요. 북반구, 얘는 동해안이니까 한 번 바뀌었어. 남풍 그대로야. 침강 아니고 용승으로 바뀌어야 되네요. 얘는 남반구니까 일단 한 번 바뀌었어. 동해안이니까 한 번 더 바뀌었네. 남풍이니까 그대로 두 번 바뀌었네요. 침강 그대로 돼야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은 가가 되겠네요. 가나 중에서 해안을 따라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 해안에서 먼바다 쪽으로 갈수록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이번에는 북풍이 분대요. 북풍이 불면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나가 되겠네요. 3번, 달아를 통해서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서 해수의 용승과 침강 중 어떤 연직작용이 일어났는지를 보시오.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을 보래.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왼쪽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건데, 달아에서 서해안은 표충 수온이 어때요? 동일 위도에 비해서 낮아요? 높아요? 낮죠. 다는 이거 온도 보면 되잖아. 온도. 네. 수온만 보라고. 오른쪽에 있는 건 플랑크톤이야. 이건 온도가 아니잖아. 왼쪽 거 보라고. 왼쪽이 빨개, 오른쪽이 빨개. 왼쪽이 빨갛잖아. 왼쪽이 바다고 오른쪽이 해안이잖아.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땅인 거야. 북아메리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해안이라고. 해안이 추워. 춥다는 얘기는 뭐야? 용승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거 헷갈리라고 한 거야. 오른쪽 라는 플랑크톤의 농도잖아. 이것만 보면 뜨거운데 해안이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건 플랑크톤의 농도지 수온을 나타낸 게 아니니까. 플랑크톤의 농도는 전혀 상관없죠. 용승이 일어났으니까 영양용류가 많아져가지고 플랑크톤들이 많이 사는 것 뿐이지. 4번 볼게요. 가에서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표층해수는 먼 바다에서 해안 쪽으로 흐른다. 북풍이 분대요. 가에서. 그럼 거꾸로겠죠. 용승이 아니고 침강이 일어나야 되니까 먼 해안에서 해안가 쪽으로 물이 밀려오겠네요. 오, 맞고. 나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이 상황이네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분다는 얘기는 계속 먼 바다에 물이 밀려온다는 얘기니까 따뜻하다는 얘기죠. 따뜻해지면 아니잖아. 나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나에서 남반구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침강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네. 침강이 일어난다. 침강이 일어난다. 해안의 안개 발송 빈도가 높아진다. 먼 바다에서 연안 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먼 바다에서 연안 쪽으로 이동하면 해수면의 온도가 먼 바다보다 연안에서 높잖아. 온도가 높은데 안개가 안 생기겠지. 그렇죠? 온도가 낮아져야지 안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온도가 높으면 올라가잖아. 3번 다에서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군용 구름이 잘 발달한다. 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용승이 일어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는데 구름이 안 생기겠죠? 틀렸죠? 라에서 이게 대기가 불안정한 것 같은데 막 밑창물이 올라오니까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애초에 구름이 안 생겨 추우니까. 4번 라에서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는 영양염류가 포함된 심해 해수가 표층에 공급되고 있다. 맞죠? 왜? 플랑크톤의 농도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먹을거리가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OXXO 97페이지 엘니뇨와 라니냐 분석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와 나는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분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하나는 엘니뇨라 그랬고 하나는 라니냐라 그랬는데 표층 수온의 온도가 낮은 거, 서쪽의 표층 수온의 온도가 낮은 거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그랬죠. 가가 더 낮아, 나가 더 낮아. 오른쪽이. 가가 더 낮지? 그러면 가가 라니냐, 나가 엘니뇨가 되겠죠. 열대 동태평양 기준이니까 가가 라니냐, 나가 엘니뇨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동태평양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2번 가와 나 시기에 열대 태평양의 동서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 그거 뭐라 그랬다 그랬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남방 진동이라 그랬죠? 네. 가나 시기에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해수의 표층 수온 변화와 대기압의 기압 분포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 엔소. 다른 말로 엘니뇨 남방 진동. 자, 무역풍은 언제가 더 세요? 라니냐가 더 세겠죠? 그러니까 1번 맞고. 이런 것도 말장난 조심하세요. 가보다 나가 약하다. 그랬으니까 나가 약하다는 뜻이죠. 가가 더 세다라는 거고. 맞고. 열대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가 시기가 높겠죠. X. 3번 열대 동태평양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는 평년보다 낮 시기가 높아야 되니까 이것도 X. 4번은 맞고. 5번 열대 서태평양 동남아죠. 동남아 해역에서 수온 약증이 시작되는 깊이는 가보다 나일 때 깊다. 틀렸네요. 네. 라니냐일 때 더 깊어야 되니까 얘도 틀렸고. 6번 열대 해역에서 동태평양의 기압 빼기 서태평양의 기압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동태평양이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남미 쪽 얘기하는 거죠. 7번 열대 동태평양 해역에서 표층에 분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건 용승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많아지는 거라 그랬으니까 맞고. 8번 열대 동태평양 해역에서 가시기에는 가물이 생긴다 그랬는데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은 X 55X 아니야 뭐야 3번은 O XXO X55X 됐죠? 네. 내신 만점 문제는 숙제로 풀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